자, 유튜브 구독 신청 축구 예상. 자, 이번 주도 축구 예상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됐지만은 한국은 일단 졌고, 제가 뭐 운도 따르고 심판의 도움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단 심판의 도움은 없었고 운은 따랐지만은 두 번의 찬스를 한국이 놓쳤고 또 이제 두 번의 판단 미스로 골을 허용을 했죠. 예. 이게 골키퍼와 1대1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두 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뒤로다가 패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골을 못 넣는데 최소 2대2에서 3대2 마지막 골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3대2로다가 역전승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정말 혐오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력도 문제가 아니라 공을 차지 않는 바람에 앞에 골키퍼가 있는 대로 찼어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찼어야 되는데 차지 않고 뒤로다가 패스를 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스코어만 보면 박빙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스코어만 본 사람들은. 근데 간신히 그것도 후반전에 한 골 넣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두 번의 찬스를 살려서 넣었다면 최소 2대2에서 마지막 골까지 만약에 운 좋아서 들어갔으면 3대2로다가 우리가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밥만 먹고 공 차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어떻게 이게 국가대표잖아요. 예. 그냥 이제 프로 축구에서도 그런 상황이 안 나올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대표나 아니면은 그냥 고등학교 대항전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안 하고 뒤로다가 패스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물론 억울한 편파도 있었지만, 우리가 늘 걸 느고서 상대방이 골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걸 편파를 외쳐야 되는 거지, 늘 수 있는 상황을 못 누고서 편파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아쉽고, 물론 우리가 뭐 몇십 년 만에 뭐 두 경기 연속 노골, 그리고 두 경기 만에 탈락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징크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뭐 경우의 수로다가 우리가 한국이 진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확률적으로는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독일이 골맛을 봤기 때문에, 한국전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한국과 붙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스웨덴과 멕시코전에도 편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심각한 편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전에 과연 오심이 없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독일을 2점 차 이상으로 이긴다?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멕시코전은 이길만 한 상황이 많았고, 저는 뭐 멕시코가 뭐 더티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골대만 지키진 않았어요. 추가 득점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그거는 다른 말로다가 우리가 골을 넣을 찬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완전 더티하게 한 골 넣고서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방어만 하는 체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골을 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려고 노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상대편이지만 박수를 좀 쳐주고 싶었고, 물론 몇몇 선수들이 좀 더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우리도 뭐 실수가 있었고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더티한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스웨덴보다는 멕시코에게 박수를 좀 쳐주고 싶었고, 상대편이지만 예. 그리고 우리 같은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욕설을 날리고 싶었지만은 또 차마 저희가 캠이 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욕설을 날리진 않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대표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면은 최소한의 슈팅을 해야 될 때 슈팅을 때려야 되는 건데, 전혀 슈팅을 안 때리고 뒤로다가 패스하는 행위는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 우리 이정수 수비수가
코너킥에선가 프리킥인가 아무튼 코너킥에서 두 골을 넣었던 걸로 기록을 합니다. 선수는 그래야 돼요. 자기가 공격 수건, 수비 수건 먹든 간에 차야 될 때는 차야 되는 거거든요. 패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쉽지 않은가. 예. 뭐 감독의 책임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뭐 감독을 욕하고 선수를 욕하고 심판을 욕하더라도 자기가 할 걸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미디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거 뭐 잡아 끄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끌고 이렇게 옷을 잡아당기고 이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야 마치 떠나가는 애인을 부여잡듯이 바지끄레기를 부여잡듯이 한쪽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모습. 예.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억울하게 휘수를 불어가지고 이제 반칙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상대방 선수를 깃방매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한 개는 좀 억울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오면서 우리 선수 팔꿈치에 부딪힌 건 억울한 건데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우리 선수가 상대방 선수 있는 대로 들어가면서 깃방매를 때리거든. 그거는 뭐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반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왜? 뭐가? 왜? 이런 식으로 물론 억울하게 휘수를 본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반칙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들어가면서 친 거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팔꿈치로다가 얼굴을 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반칙이 아닌가. 그래 상대방 선수도 뭐 더티한 선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멕시코도 반칙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깨끗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 왜냐면 진짜 한 골 넣고서 방어만 하는 나라는 진짜 좁히고 싶다는 표현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침대 축구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끝나기 직전에만 조금 침대 축구를 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그래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멕시코가 대한민국한테 추가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또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2번 했잖아요. 우리한테 먹으라고 준 거야.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먹은 거기 때문에 뭐 우연히 줬든 뭐 일부러 주지는 않았겠죠. 그 기회를. 치명적인 실수로. 아무튼 간에 최대한으로 멕시코 입장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준 건데 우리가 그 도움을 걷어찬 거기 때문에 이 점은 너무 충격적이고 이 안정환 의원 거를 보다가 이제 박지성 의원이 하는 걸 봤는데 박지성 의원도 굉장히 좀 착잡한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실력이 뒤로 갔다라는 표현의 의미의 말을 물론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뭐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알죠. 경기를 봤으니까. 뭐 선수들이 노력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건 너무 경기장 안에서 우유부단한 모습 그리고 쓸데없을 때 조금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거친 태클 거친 태클을 할 시간에 골문에서 슈팅을 한 번이라도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독일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독일도 우리를 이기면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스웨덴이 이겨도 독일이 이기면 뭐 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죠. 근데 스웨덴이 진다고 가정을 할 때는 독일이 우리를 이기면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독일을 이긴다. 2골 이상을 넣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우유부단한 체제와 슈팅을 하지 않는 우리가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 같은 경우도 패스를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골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머리로 이정수 선수가 넣듯이 어떻게 머리로 넣든 가슴을 맞아서 들어가든 어떻게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자꾸 뭐 골문으로 돌파해서 넣으려고 하고, 예. 돌파하는 게 쉽냐는 얘기예요. 그냥 막 때려야지 안 되면은. 그럼 뭐 한 개는 들어가겠지 그러면. 운 좋게 하나 들어갔잖아요. 끝날 때쯤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뭐 돌파를 할 수가 없으면은 뭐 하나 어떻게라도 얻어 걸리기를 바라봐야죠. 방법이 없잖아. 돌파를 하면 좋지만 돌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뭐 때려 넣을 생각을 해야죠. 예. 상대방 수비수 뭐 발에 맞아서 들어가든 뭐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어떻게 넣으려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돌파할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돌파할 필요도 없이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는 슈팅을 안 하고 또 웃긴 거죠, 이거는. 그렇게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돌파할 필요가 없이 1대1 상황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그때는 또 슈팅을 안 하고. 예. 그래서 멕시코전이 저는 최대의 찬스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멕시코전에 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전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한 게임이 아닌가. 예.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과 180도 틀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예. 멕시코전에서 보여줬어야 되는 모습을 과연 독일전에서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잘하면 골을 넣겠는데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뭐, 기대는 해보지만은, 잘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해보고, 왜냐, 거기도 뭐, 우리가 독일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올림픽에서, 아니,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에서, 뭐, 멕시코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승부가, 예. 그쪽도 뭐, 만만치 않은 승부를,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는 추가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근데 독일도 추가골을 넣어야겠구나. 이제, 골득실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최대한으로 뭐 진짜 운 좋게 누구 퇴장당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대는 해보지만은 멕시코전보다는 이길 확률이 좀 더 적어 보이지 않을까. 이기더라도 2점 차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하늘이 도와야지 이길 수 있겠죠. 만약에 이긴다면. 예, 그런 생각을 봅니다. 예. 4년 후가 기대되지 않는 월드컵, 다음 4년을 보고 싶지 않은 월드컵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독일전에서 기적과 같은, 우리가 탈락을 하더라도 정말 잘 싸웠다라는 경기력을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예. 자, 시청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